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은 장세율 교래월 통일연대 대표님, 또 금강마을 펜션 사장님이시죠. 우리 장세율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북한 상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좀 펜션 사업은 좀 잘 되고 있어요? 좀 날이 좀 풀리면서 주말 장사는 조금 되죠. 좀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애국 시청자들께서 우리 이 금강마을 펜션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가 애국 인사들을 다 탄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라도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세율 대표님의 금강마을 펜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 이제 뭐 가족 여행을 가시거나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금강마을 펜션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장세율 대표가 이 북한에서 또 이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채취해다가 우리한테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정부도 안 하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장세율 대표를 비롯한 우리 이 이혜란 TV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최근 북한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붕붕 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가 많다 그러고 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거는 이제는 복수를 이제 뭐 10여 차 확인을 했는데 저 평북도, 네. 그 양강도, 네. 이제 한경도가 제일 많았죠. 근데 네. 다 압니다. 이제 다 알아요? 네, 그럼 모른다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 얘기군요. 그렇죠. 하나 또 관심이 없는 뭐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이제 그분들은 오직 뭐 자기 물건 파는 데가 바쁘니까 또. 네, 그렇군요. 그렇죠. 참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주민들 기대 심리 이런 걸 조금 분석을 해보면 네. 이게 우리하고 역시나 좀 반대쪽에서 생각을 한다. 그래요? 어떤 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김정은이 친필서안 내렸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제 머지않아 세계는 영웅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이기는 걸로?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이런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만들어냈고 일단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래서 자기네의 그 경제 상황이 좀 호전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 비핵화라든가 뭐 이런 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부로부터 오랜 기간 세뇌를 당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네. 이제 북미도 이제 많이 퍼졌더라고요. 북미도 펴졌어요? 네, 퍼졌어요. 모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채널로 아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 채널이 하도 많으니까 저하고 그동안에 통한 친구만 해도 뭐 10명은 넘으니까 일단은 그게 다 펴졌. 이렇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중국 뭐 TV를 시청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 특히나 요즘에는 중국 그 대경제성에서 대량으로 사람들을 구파를 했거든요. 중국에 나가서 무조건 너희 무역대왕을 잡아라. 사업 설명회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이 거리바닥 꽃제비처럼 헤매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사우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는 뭐 대중 목욕탕 좀 시설도 상당히 한심한데 한중탕이라고 그러지? 한중탕인데 그 24시간 한중탕에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내가 그 연길 유경에 있던 애인데 걔네들 막 불쌍하더라고. 내보고 담 좀 1,000원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위안으로 1,000원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러자를 국가에서 못 받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래 무역을 하던 애들인데 무역을 할 때는 차관 형태로 이제 그 대방 무역회사하고 이게 돈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래도 푼푼하게 생활을 쓰고 좀 나오면 그래도 굽수 있는 호텔 정도 썼는데 그래서 뭐 유경 호텔 대부분 썼지만 지금은 그 국가에서 출장비 자체를 지급을 안 했으니까 나와서 자기네 자비로 모든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경제성에서 지급한 돈은 하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살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이런 이제 사장들 설득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 같은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우리한테 자꾸 와서 매달리지 말라. 우리도 당신네하고 무역 거래를 중지를 하다라니까 손해는 많다. 그러니까 정부를 이 설득을 해야지 우리 이제 개별적인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네. 다 좀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군요. 예, 그게 뭐 진인성 그 이제 정부 기관 단체라든가 그 뭐야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그 소속의 이런 이 회사들에 좀 다니면서 뭐 끝이 없이 뭐 이게 이 설문지 돌리고 그리고 뭐 미팅 이제 약속 때문에 다니는데 뭐 마이동풍입니다. 뭐 말 안 듣죠. 지금 중국이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은 이 정부 방침이 모든 이 거래를 차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 단독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그게 그 중국의 사기업들이라고 할지라도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제재 대상에 자기네 회사가 오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서 또 딱 그저 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했다가 미운털 베기는 날에는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국가니까. 공산국가고 유일 그런 그렇죠. 당 지배 네. 체제인데 그 이제 빼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양 손을 안 대겠어요. 그러니까 참 얘네들도 이제 계속 뭐 비싼 호텔에서 묵을 수는 없고 이래 하니까 좀 이 절감을 하느라고 전략을 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다닌 것 같은데 참 이게 그래도 한동안 이제 연결을 했던 친구라 좀 불쌍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면 얘네들도 지금 신신 드높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기가 진짜 웃기는 게 중국 대방들에게도 당신네도 이게 뉴스를 봐서 알잖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거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올리는데 아니 그 외에서 당신네 자국에 손에 대고 이런 일을 하냐 빨리 재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무역정세사들은. 근데 이제 중국은 일단은 이 답변을 안 하는 거죠. 가장 더 지금 웃기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연선과 이제 그 북한과 진행을 하던 밀수 라인 차단의 총력을 지금 중국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도 뭐 이게 대북 제재는 많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이런 이제 뭐 사금이라든가 뭐 멀리부덴 그리고 뭐 월프람 이게 그리고 고순도 마그네슘 뭐 이 게르마늄 이런 거 같은 거는 진짜 작으면서도 이 고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래 뭐 특히 마약, 염산머리핀 내지는 이제 필폰 같은 이게가 거래가 활성화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도 보위사령부 외화벌이라든가 이런 자기 특수기관의 외화벌이들의 그 액상 계획을 줍니다. 주고 모든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 밀수선이 항상 그래도 빵빵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불법 라인을 통한 외화 유치를 상당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주로 그러니까 이제 금속하고 마약죠. 예, 그렇죠. 그리고 먹비 자그마한 중국에 뭐 마약을 많이 사갑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이게 작년도 11월 초까지도 상당한 정도로 마약 밀수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격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빈드빈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음 한 그램이 뭐 이제 뺑꾸, 빗구, 씻고 뭐 이렇게 가죠. 북한에서는 ABC를. 그러니까 A등급 정도는 인민폐로 180원 정도로 거래가 됐었죠. 지금 그 A급으로 지금 35원, 그죠? 30원 이 정도 떨어져. 가격이 폭락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마약 생산자들이 이제는 줄었어요. 우선 원가가 안 맞거든요. 자기네가 이제 그거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각종 뭐 화학 제품이라든가 거기선 뭐 이제 마항초유라고 하는데 그런 원료들을 다 써야 되는데 그 원료도 대부분 중국 쪽에서 이제 화학 공장으로 넣으면은 화학 공장에서 유출이 돼서 개인들 손에 들어가고 일을 했는데 그 화학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거를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싸가지고 자기네가 만드는 그런 이 원가가 안 나온 거예요. 또 최근에 이게 무산 쪽에 중국 공안 당국이 공조 수사로 해서 4명이 나갔어요. 또 그 마약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4명이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 마약 밀수 이런 한 조직체를 들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캐기 시작을 하니까 북한하고 연계가 됐다 해서 끼한 거죠. 북한 인민보안부에 공조 협조를 해서 이 대상자들을 좀 잡게끔 이제 해달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조 수사를 뭐 하면은 필요한 조사는 북한에서 하고 북한에서 그 자료를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북한이 받아본 데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 공개하면 안 되니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강력히 요구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은 너희가 들어와서 실제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너무나도 이제 명명백백한 증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북한의 수사기관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함흥에 제조하는 이제 사람 2사람인가 그 연손 쪽에 연계됐던 사람 4명 정도 이렇게 색출을 했다는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중국이 잡아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필요한 자기네가 뭐 CCTV 자료나 뭐나 하지만 본인들을 이제 증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얼마나 거래를 했고 하니까 그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법은 중국 땅에서 체포되면은 무조건 중국 국제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는 일단 공조 수사를 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게 마약 단속에 지금 총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 밀수업자들은 고급 승용차나 이게 그 수도권 그러니까 이륜차를 타고 대부분 이동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박사님도 이게 해산이라든가 그 저쪽 뭐 해령 그 사막 그리고 저쪽 무산 그쪽으로 보면은 이 변방대가 출점하는 상당수 느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적외선 카메라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감시 시스템이 이제 되면서 어느 초소를 어떻게 해서 누구 들어갔다 하면은 어느 길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나오잖아요. 속도상에서 이게 1시간 정도면 통과를 안 한다 하면은 수색조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강변에서 일어나던 모든 이런 정말 작은 고가의 그 밀수품들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유통이 맥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활고가 심해지겠군요. 그렇죠. 이게 이 마약범들 예전에 좀 동등거림에 큰 돈을 벌어서 이제 동등거리던 이 마약범들도 지금은 좀 주춤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진짜 좀 이번에는 좀 강하게 제재에 좀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면 탈북이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탈북은 안 됩니까? 참 이게 제가 신상 공개는 안 하겠지만 여기 우리 탈북민 가족을 구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경연선에 평안도 지역에서 지금 2개 가족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경경비대에도 저한테 말하는 게 그게요. 자기네는 지금 오늘이라도 보낼 수 있다. 근데 100에 100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중국은 왜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초소들이 일단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네, 금절 초소가 보십시오. 이게 무산에서 대부분 하령 쪽으로 해서 연길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빠지는데 그 짝에는 초소 하나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의외에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생긴 이 초소들은 그런 이제 산 중턱이라든가 그런 딱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 딱 세우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우회할 수 없는 곳에 초소들이 전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소들에서는 무조건 이제 탈북민들은 잡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방대라든가 거기에 이제 국경연선에 아는 통신원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일단 이 탈북을 시키려고 그러면 중국의 브로커하고 긴밀한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조율을 해보면은 못 빠진다. 그러니까 중국 브로커가 넘기지 말라. 지금 자기네는 얘네들은 거기서 받아가지고 연길이나 심양까지 데려가는 게 야들의 최종 목적지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보름 동안 국경연선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상당히 식량 사정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96년, 97년, 98년 때 대량 탈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될 만한데 요즘에 탈북자가 팍 줄어가지고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이게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쪽에서 이 망명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난민들을 잡는 경우가 없대요. 그렇죠. 이게 세계에서 중국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중국이. 아니 배고파 도망치는 사람들 도망은 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은 치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일단 감시 초소들 누리고 이제 감시 장비들 대량으로 투입을 하는 거 봐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네가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차단을 하면은 대량 탈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예산을 하고 지금 전기를 그렇게 하니까 들어올려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국제사회가 이 중국이 대량 탈북을 막지 못하도록 이거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경연선에 또 이 무산이 또 재작년도인가 이게 큰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때 또 김정은이가 통일국에 또 제대군인들 또 1000명을 거기다 또 배치를 했어요. 그 제대군인들이 몽땅 지금 도적대 강도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아직도 거기에서 말하면은 군대 때 정신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자기 처자, 가재 결혼을 하고 이제 애기 하나 정도 있는 젊은 애들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앞뒤 안 가릅니다. 넘어가면 국경경비대 애들 말 안 들으면 까고라도 넘어올 자세인데 중국 쪽에서 중국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제가 중국 애들의 감시가 두려워서 지금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왕지사 하시는 김에
중국이 탈북자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이거 인권 문제를 좀 부각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이게 강제 북송만 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빨리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문재인이가 안 받을래나? 뭐 서로 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어쨌든 뭐 일단 그게 좀 묘하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인데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탈북자들이 탈북이라도 할 수 있게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탈북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요건데 중국 정부에 얘기해야죠. 시진핑 그 주석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거 하나 못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 북한을 통해서 유통된 마약이 상당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중국 쪽에 제가 좀 잘 아는 친구가 이제 마약 단속하는 그런 이제 경찰관이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이제 유일당 체제고 모든 이제 언론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정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놓고 공개를 못 한답니다. 그 어떤 국가의 명예라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겠죠.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북한과 중국의 마약 커넥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우뢰를 하고 유통 판매는 중국 쪽에서 맡고 북한은 정말 생산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럼 이건 비핵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마약도 큰 문제네. 그렇죠. 이제 북한은 내가 어느 그때 그 마약 그 실태 보고서인가 그게 보니까 북한은 진짜 가장 먼저 지금 가장 위험 요소가 큰 게 마약으로 먼저 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자기 생일 선물로 뭐 필러폰을 건네는 정도, 필러폰을 함께 이제 하는 정도로 지금 만연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마약 밀접자들은 그걸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 중국 내에서 5배, 6배 정도로 팔거든요.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중국에서도 지금 이게 마약 마피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마피아들이 자체 생산을 엄청 합니다. 특히나 아주 강주 지역 그 짝에서 다량으로 지금 뭐 생산을 해서 중국 지금 자국 내에서 유통이 되고 그게 해외에는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지죠. 한국도 그래서 중국산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국산 마약하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마약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조 기술에서는 역사가 오랜 북한이 좀 마약은 잘 만든다. 네. 야, 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핵 만들지, 마약 만들지, 위조 앞에 만들지, 위조 앞에 만들지, 인권 탄압은 있는 대로 하지. 이런 자들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어쩌는 게 뭔지, 정말 그 생각이 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제가 이 TV를 통해서 내가 어저께 오전에 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트럼프를 상당히 좀 욕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대화를 좀 내놨는데 그 친구도 그래요. 자기는 그치도 이전 해외에 파견돼서 해외에서 뭐 생활한 지가 좀 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인터넷 세상에 뭐에 다 일을 하는데 솔직히 북한의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들 예.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좀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맨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원래 그 숙배를 할 정도로 기뻐를 했었대요.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믿었죠. 이제는 끝장낼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좀 배짱도 있고 또 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좀 강한 이런 이제 형태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좀 기다려 보고 정의범이라고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이고 진짜 이 말뿐이고 북한 정부에서 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계산적인 대통령 이 북한의 그런 사람들은 이 정책가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대북 전략가들은 계산을 앞세우기 때문에 절대 그런 무모한 그 선제 타격과 같은 도발은 안 한다 하고 얘네들이 그저 저렇게 그 달린 거잖아요. 뭐 아예 이 단도미사일이고 뭐 핵이고 깡깡. 그러니까 이제 구치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이게 들어맞는 게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니 미국이라는 그 큰 강대국이 사실 북한 하나 다스리자 그러면 벌써 했지. 1, 2차 핵실험을 할 때 진짜 뭐 핵을 포기하고 싶으면 그때 벌써 했겠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까지 안 하던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제 그 떠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번에도 이거는 어떤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쇼다. 이 정도로 참 이게 믿음이 아니까 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래도 자기네 북한 체제가 변하겠다. 이제는 이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발변할 정도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도 내심 정말 이 체제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로. 그런데 지금 뭐 이번에 또 덥석 아무런 뭐 조건 없이 그것도 북한에서 직접 이제 전달한 것도 아니고 3자를 통해서 똥개부리도 뭐 청와대 그 사람한테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하고 싶다고 일러봐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덥석 하겠다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그게 이제 미국을 이제 기대하고 우지했던 분들이 실망은 현재 크죠. 현재 크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중국이 계속 북한 편은 이제 우물의형으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남한의 좌파 정부가 이렇게 이제 김정은의 그 편을 열성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건 북한 주민들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북한을 작살낼 때 중국도 같이 작살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나는 일단 질들에게 일단 시진핑의 뭐 독재 체제는 뭐 기정사실화됐고 전당 대신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이제 봅시오. 지금까지 그 시진핑이 북한 제재 동참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예감이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도 대경제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파견을 하고 했는데 그 가만 놔두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이제는 질들이기 그만하고 또 지금 돈 퍼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의 이게 무역 전쟁에 이제 반발을 해서 북한과 정말 대타협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일 내가 무서운 게 이게 중국을 같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국의 전략가들은 진짜 대실패를 할 거예요. 이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도 아니 저렇게 진짜 제재를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참 원래 이 우스쿨이 한 게 중국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나도 요즘에
그 친구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뭐 계속 되겠지. 그러니까 이치도 김정은을 믿는지 시진핑을 믿는지 일단 그 희망적인 이런 그러니까 좀 낙관적인 생각을 좀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태까지 좀 자기네 기대치에 맞질 않게끔 타협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뭐 대북 제재는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실패할 거 중국이 거들어서 성공을 하는 케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미국과 얽힌 경제적 관계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이제 뭐 돼서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심 북한 쪽에서는 질들이기 김정은 질들이기 시간이고 이젠 그 질들이기 시간이 마감에 이르렀다. 예, 중국의 또 전략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변수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예, 그렇죠. 그 지금 중국에 몇 명이나 나와 있다고 합니까? 대경제성에서 중국하고 대방 거래를 하던 병강무역을 하던 무역회사들에서 신청을 한 사람들 100% 비자를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감히 상담을 못하지 않으니까 총 통계가 이제 병강무역을 할 수 있는 자본, 그러니까 뭐 작은 거까지 총해서 18,000여 개 정도 됐답니다. 그러면 몇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18,000여 개인데 거기에서 중국의 이제 사업 설명이라든가 그 투자 유치를 위한 그런 해외 파견을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고 하지만 국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일체의 이런 비용은 주지 않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해외에 나와서 뭐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단위가 많아요. 아까 심양도 그 원래 얘네들이 나오면 서탑에 있는 제보 빌딩 많이 썼잖아요. 제보 빌딩에도 진짜 심심치 않게 지금 북한 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고 예전에는 진짜 뭐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북중 외교가 그러니까 북중 무역이 활성화될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 막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자꾸 이렇게 밀리다 보면 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월 다 갑니다. 네, 그럼요.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